오늘 토트넘이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는데 당연히 여기에 또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경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경기 끝나기 직전 추가 시간 6분에 골을 넣었거든요. 경기 끝나기 정말 3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 브라이튼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토트넘이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걸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오늘 득점 나올 때도요,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었죠. 후방에서 토트넘이 전방으로 풀어나올 때 히샬리송이 약간 내려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 주변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히샬리송이 볼을 받았을 때 히샬리송의 앞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움직여줘요. 그러면 히샬리송이 볼을 받자마자 손흥민 선수에게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의 마크맨인 오늘 후반전에 벨트만이 들어갔거든요. 벨트만이 손흥민을 압박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비수가 올라오자마자 본인에게 붙자마자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이거는 본인의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잘하는 플레이거든요. 본인이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본인을 향해 끌려 나오는 순간 주고 달리는 거죠. 일부러 공간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도 일부러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옆으로 패스를 주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게 붙었던 선수가 손흥민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이미 뛰어나가고 있는데 손흥민에게 붙었던 선수는 손흥민을 따라서 못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히샬리송도 뛰어가고 손흥민도 수비수를 한 명 끌어냈다가 뛰어나가니까 수비수가 부족합니다. 이게 손흥민의 플레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같이 뛰어나가면서 2대1 상황이 돼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유인했던 선수가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빠르게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니까 손흥민의 움직임을 아예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히샬리송도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적절하게 패스를 보내줬고요. 여기서 또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을 봤죠. 그리고 뛰어나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환상적인 크로스, 정말 발 앞으로 떠먹여줬고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 저런 선수를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데리고 요르단전에 유효슈팅을 하나도 못 만들었다라는 게 우리 대표팀이 안 좋았다는 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기본적으로 저런 플레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정말 축구 도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냈다가 뛰어가고 이런 플레이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토트넘이 사실 손흥민의 공백을 많이 느꼈던 경기였어요. 어떤 거냐? 오늘 브라이튼이 정말 마음 먹고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막았거든요. 어떤 형식이었냐면 포로와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최전방 공격수인 웰백이 벤탄쿠르를 전담 마크해요. 전담 마크를 하고 여기서 한 명의 공격수가 올라가면서 수비수 한 명 방해하고 우도기까지 방해를 하면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향해서 가운데에 밀집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브라이튼도 가운데에 밀집하면서 토트넘의 빌드업을 가운데에서 막겠다 라는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특히나 이 벤탄쿠르를 1대1로 마크를 하는 요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실점하는 장면도 그랬고 벤탄쿠르 쪽에서 미스가 많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브라이튼이 중앙 지역의 선수를 많이 모아놓고 벤탄쿠르에게 패스가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벤탄쿠르에게 패스가 가는 순간 웰백이 전담 마크를 하면서 벤탄쿠르에게 올라가는 패스를 끊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벤탄쿠르가 압박을 당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장면이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브라이튼이 의도를 가지고 나온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사르, 벤탄쿠르, 메디슨 다 가운데에 밀집해 있는데 브라이튼 선수들도 토트넘의 이 가운데 밀집하는 요 전형에 지지 않고 가운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토트넘이 탈압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플레이가 필요하면 좌우 측면 공격수의 탈압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토트넘이 의도적으로 가운데에 수비를 쏠리게 만들어요. 쏠리게 만들면 이때 만들어지는 공간은 바로 측면입니다. 쿨루셉스키나
뭐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아니라 베르너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서 패스를 못 주고받으면 쿨루세프스키나 베르너가 내려와서 여기서 볼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베르너와 쿨루세프스키가 이 역할을 잘 못해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 나왔는데 브레넌 존슨도 이 역할을 너무 못해줬죠. 근데 단 한 사람, 손흥민만이 이 역할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오늘 역할은 이런 거였어요. 살짝 내려와주면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지역에서 패스를 주고 못 받으니까 측면으로 빼줘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볼을 받자마자 여기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원터치를 주고, 수비가 끌려 나왔으니까 끌려 나오자마자 본인은 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패스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나는 거죠. 이런 장면이 오늘 경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의도적으로 수비를 끌어내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완벽하게 밀리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이 브라이튼의 전방 압박을 탈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 장면 보시면, 이 장면도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걷어낼 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내려올 때 따라오는 선수가 오른쪽 풀백인 램프티였어요. 그리고 손흥민을 따라 내려오다가 손흥민이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메디슨에게 내어주죠.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끌어당긴 다음에 바로 돌아뛰기 시작하고, 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볼을 받아서 찔러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수비수 한 명이 손흥민을 따라 나왔다가 요 공간을 그대로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계속 나오는데, 이 장면도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패스가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램프티를 일부러 끌고 나와요. 끌고 나온 다음에 본인에게 수비가 쏠렸을 때 뒤로 볼을 떨어뜨려주죠. 그러니까 램프티가 이 공간을 비우고 나와버려서 이 공간에 선수들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떨어뜨리는 볼을 가지고 히샬리송과 메디슨이 그 공간으로 뛰어가거든요. 그리고 히샬리송과 메디슨이 여기서 볼을 주고받을 때 자연스럽게 브라이튼의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쏠리니까 내려왔던 손흥민이 다시 올라가는 순간 공간을 찾아요. 공간을 찾은 다음에 수비가 쏠려있는 쪽이 아니라 없는 쪽으로 뛰어가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리턴 패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능적인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비를 끌어냈다가 거기서 수비가 무너질 때 다시 뛰어들어가는 동작을 가져가면서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간다. 이런 플레이가 손흥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토트넘의 경기력에 참 많은 차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뛰어가죠. 여기서 볼을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거죠. 요 공간이 손흥민 선수가 만든 공간이었고, 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볼을 잡을 때 위협적인 찬스가 나오니까 수비가 쏠리고, 그때 손흥민은 이미 비어있는 공간으로 다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브레넌 존슨이 잡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가 좋지 않았지만 이런 장면들을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30분 만에 손흥민이 클래스를 보여주는데, 이런 손흥민을 데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30분 만에 차이를 만들어주는 이 선수를 데리고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을 한 번도 못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대표팀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클린스만 감독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미국으로 갔다는 비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건 너무 속 터지지만 토트넘이 왜 그렇게 손흥민을 찾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손흥민 선수를 빨리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경기였고,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면서 토트넘이 이 경기 만약에 지거나 비겼으면 위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브라이튼하고의 승점 차이가 9점 차이였거든요. 오늘 졌으면 6점 차이로 좁혀지는 거였고, 만약에 맨유와 웨스트햄이 이겼다면 이번 라운드에 승점 차이가 꽤나 좁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 극적인 승리가 정말 중요한 게, 이 경기를 이김으로써 확실하게 이 6위와 5위, 4위 요 차이를 크게 벌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이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한 건 이번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의 승리였다. 그만큼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폼 자체가 정말 심상치 않고, 이번 시즌이 제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 자체가 최대치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절정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즌이 아닌가. 오히려 신체적으로 더 전성기에 있을 때보다도 이 축구 도사가 돼버리면서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커져 있어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어마어마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